그 2030뿐만 아니라 선대위 구성하는 문제로 완전 지지고 볶는 소위 아사리판에 지금 돌입했어요. 크게 보도는 안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큰 얼개는 홍준표 지금 안 들어간다 그러지. 가장 큰 경쟁 상대다였는데 민주당 같으면 이낙연 후보가 나 이 대선 못 뛰어. 이재명 지지 못 해 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렇게 했으면 나라 뒤집어졌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다가 김종인 위원장한테는 총괄 선대위원장 맡아달라는 제의도 안 왔는데 언론 플레이만 윤석열 쪽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게 된다면 김종인 위원장은 좀 정리를 하고 싶어 해. 너무 막 중구난방으로 많이 벌려놔가지고 똥파리 때가 막 끼어가지고. 근데 윤석열은 더 키우고 싶어 해. 2차 이 갭을 못 좁히면 상당 부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 또 한 명이 뛰어들었죠.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만났어요. 근데 그 김병준이 얼마 전에 뭐라 그랬냐. 윤석열이 정과자랑 손 잡겠냐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오마이뉴스 기사였던 걸로 기억이 김종인 되는데 전과자. 윤석열이 김병준에게 김종인과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라는 제안을 했다는 기사가 떴어요. 기사가. 그런데 김병준은 곧 그 즈음에 뭐라 그랬냐면 윤 정과자랑 손 잡겠냐. 그 누구를 직격한 거냐. 김종인이잖아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과 홍준표 후보가 악연이잖아요. 동아은행 네. 비자금 그렇죠. 사건으로 2억 5천 받으신 걸로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구속시킨 검사가 홍준표 검사예요. 그러니까 홍준표하고 김종인은 물과 기름 같은 관계인데 네. 김종인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앉히면은 홍준표가 들어가기 싫고 그러니까 아예 난 이런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윤석열한테 흔쾌히 지금 온 팀 안 해. 간부 안 해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고소 후보할 사건도 많아. 그럼 윤석열이 홍준표를 모시려면은 그 무슨 그 대변인 하나 고발당한 사건 같은 게 있어요. 홍준표 후보 대변인. 그럼 그런 사람은 다 고소 취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고발사주 그 사건 처음에 터졌을 때 선거 개입 사건 터졌을 때 조성은 등장했을 때 홍준표 후보 캠프 사람이 뭐 개입됐다. 만났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국정원에 있다가 홍준표 후보 캠프에 가서 그랬다. 그래갖고 또 난리친 적 있죠. 그거 예.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 언론에 나온 그 헤드라인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종인 사람 못 가리면 대통령 되던 문제. 물론 이제 탐색전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엄청난 디스거든요. 윤석열 캠프가 너무 공룡처럼 돼버린 거야. 그 다음에 누가 파리 떼고 하이에나냐.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파열음. 그 다음에 뭐 캠프판 업자는 김종인, 윤석열의 비캠프 딜레마. 현실적으로 제가 봐서 정치 감각 없는 자가 저기에서 지금 후보로 되고 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말 막 하고 본인 말은 어떻게 했냐면은 내 선거는 당에 맡긴다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안 맡기죠. 맡기지를 않고 지금 김종인은 정치적 워딩으로만 써먹는 거야. 저분을 모시겠다고 해놓고 오퍼도 안 던졌어. 그리고 김종인 옹은 그걸 좀 정리를 해야 이게 제대로 된 시스템 선거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윤석열은 실제로 마인드가 그렇더만. 판이 커져야 된다고 해서 더 키워야 된다는 거야.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수가 운영하면 독재처럼 된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죠. 그건 누구를 겨냥한 말이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 특종 그 언론사의 특종에 따르면 김병준은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선대위원장 제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는 민주당은요 좋은 점이 있어요. 근본 있는 정당.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이견이 별로 없어요. 이견이라고 해봐야 저걸 결선 투표를 사퇴한 후보들 할 거냐 말 거냐 다시 조금 더 정밀하게 만들겠죠. 그런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저는 이해찬의 유산이라고 보는데 이 총선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거를 만들어서 꾸려오니까 이견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는 지금 사실 좀 근본 없는 정당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아니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우선 당 중심으로 선대위를 꾸리잖아요. 그리고 외부인을 모시겠다고 하잖아요. 정말 이게 당 중심의 선거에 이게 스텝이죠. 그런데 당에 뭐 선거를 맡기겠다 그래놓고 지금 외부 사람을 만났다니까요. 예. 근데 지금 이준석이 이제 화를 한번 낸 사건이 있는데 언론이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인터뷰에 나왔던 말. 대선은 선대 임명장을 수백만 장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이다. 저게 박근혜 방식이에요. 네, 대선을 치러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제 밥그릇 챙기려고 남의 밥그릇을 걷어차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의 이를테면 이거 저는 점령군 행사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후보가 됐어.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 안 들어갔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을 보기에는 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정치도 모르는 것들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래 선거라는 게 임명장 수백만 개 뿌리면 이기는 선거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구태 선거예요. 정책 하나도 없는 것들이. 아니 박근혜 때 특보가 몇 명이었다. 나중에 이제 분석하는데 박근혜 특보가 몇 명이라 이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전형적인 구태 선거고, 그러니까 저 얘기는 당 중심으로 치르는 게 아니고 그냥 캠프 핵심들 있잖아요. 그대로 가서 붙이겠다는 거지. 그럼 이제 붙인 사람들은 사실은 객이 되는 거죠. 그 비서실장이 권성동이 됐죠. 나 깜짝 놀랐네. 근데 부끄러운 줄 최측근이래. 모르나? 최측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진짜로 진심으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던 청년들은, 그러니까 이번에 당에 가입했던 사람들도 되게 많았는데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답도 없다. 우리가 한번 할 것 같아서 효능감 한번 느꼈었잖아요. 재보궐 때. 그리고 이번에 또 될 것 같았는데 터무니없이 이렇게 밀리니까 야 그냥 저기 없어지게 하자라는 정서가 있는 거고, 이건 사실 국민의힘 내부뿐만 아니라 민주당이든 뭐 열린민주당이든 우리 전체적으로 정치권이 이번 사태를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렇다니까요. 앞으로 정치판 분명 달라질 거고, 뭐 이분법적으로 하고 누가 뭐 얼굴마담 세우면 이준석이나 홍준표가 가서 윤석열 합시다 하면 하는 이런 정서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과는 전혀 다른 정치판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왜 우리가 이제 역사라는 걸 보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못 잡으면 이기로 바뀌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 상태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 어떤 언론이 낸 도표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선대위 주요 리스크. 이게 아마 그 한국경제인가 서울경제인가서 내놓은 건데. 걱정돼서 한 건가? 3대 리스크 이게. 노인의 힘, 60대 이상 강성 인사, 지역 중진 전면 배치.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청년들은 없고 안 보이고 상황 정치, 김종인, 김병준 및 지역 중진 대선 입김 강화. 윤석열이 정치를 모르다 보니까 정치꾼들이 이제 다 몰려드는 거예요. 세 번째 파벌 정치. 대선 후 당권, 지방선거 등 사전 합종연행.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만. 바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역 광역 단체장 나갈 사람들은 다 줄 섰어요. 이 사람한테.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그 지역에서 광역 단체장 되려고 일고 왔던 사람들은 뭐가 돼? 줄 안 서면? 그러니까 저게 당원에서 압도적으로 이긴 힘이 저는 세 번째라고 보는 거예요. 파벌 정치. 네, 그리고 왜 27만이 새로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국민의힘이 당원. 그 당원의 상당수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당원 모집의 결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이 위기에 위기. 정치를 알아도 지지고 볶고 논란이 생기는데 정치를 모르는 자가 들어가서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덕질을 하는 방법. 원래 그래요. 얘를 이런 캐릭터. 아니면은 아예 모르기 때문에 정치 이런 영역은 정치꾼들한테 맡기고 자기는 빠지는 방법. 바지사장만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총선 때 시스템 선거 했잖아요. 그게 그냥 그 말을 하니까 쉬워 보이고 된 것 같잖아요. 그거 불가능한 거 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막판에 대표가 자기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다 바꿔요, 시스템을. 대부분의 대표가 그래왔어요. 이해찬 대표만 안 그런 거예요. 황교안이 민경우 호떡권 켜는 거 보시죠. 그렇죠.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이해찬 대표니까 최측 김현 공천도 안 준 분이잖아요. 그 여담인데 그 서초에 그 윤희숙 사퇴한 그 자리. 네. 그 자리에 조은희가 서초구청장을 사퇴하고 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근데 윤희숙이 나간 그 자리에 전희경을 딱 앉히는 국민의힘의 어떤 그 네 분. 참 희한한 일이에요. 뭐 그렇게까지 해요? 그게 굳이. 왜? 뭘 굳이 한 명을 그렇게 막 거의 저거는 저 조은희 전 구청장한테는 넌 안 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초구청장 사퇴할 때 당하고 상의 안 했다는 괘씸죄예요, 그게. 근데 그게 괘씸죄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뭐 모르지. 그 속내막이야. 궁금하더라고. 왜냐하면 레드카드를 줄 것까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을 전희경으로 앉힘으로써 뭐랄까요. 조은이 너는 공천 안 돼를 간접적으로 한번 보여준 거 아니에요? 왜 그래도 경선해야 되겠죠, 저기도? 근데 전희경이냐 또 어떻게 해? 원래 인천으로 가지 않았었어? 그러니까 저는 저분이 딱 되는 거 보고 그분 때문에 아 태극기 정당이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극우 여전사 아니었어요, 저분이? 네. 그렇기도 하고 저는 내가 봤을 때 국민의힘은 지금 어른이 없는 상태에 돌입했어요. 그 김재원은 그 어리숙해 보이는 당대표 석을 먹으려다가 약간 좀 똘똘한 당대표한테 대치기 당하는 느낌이고 윤석열은 사실 김종인을 뭐 얼마나 대단히 존경하겠어요. 필요하니까 갖다 쓰려고 하는데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게 계속 무슨 당나라 군대처럼 뭔가 당이 찌그락빠그락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보면 민주당 진짜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민주당은 이제 과제가 청년 캠프하고요. 네. 네, 그리고 국민참여본부를 빨리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민주당 선대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거기도 역시 다 60대, 50대 말 60대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거는 아까 얘기한 20, 30대 소구력에서는 별로 좋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빨리 이재명 후보가 그런 국민참여위원회하고 그리고 청년 캠프 만들어서 같이 움직여야 돼요. 역동적으로. 자, 이번 주만 좀 마음 편하지 않게 지나가시자고요. 전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선거운동 될 텐데 이재명 후보의 실력하고 윤석열의 뻘짓이 계속 대비되는 구조가 나올 거예요. 국민의힘 자체는 지금 선대위 출범도 완벽하게 못하는 상태로 지금 갈 가능성이 되게 높고 김종인 성정을 잘 모르네. 이분 수틀리면 민주당으로 올 사람이야. 그 상당히 잘 다뤄야 되는 물건이에요. 그분이. 약간 유리 그릇 같은 사람이잖아. 윤석열 스타일은 안 맞아 내가 봤을 때. 네, 그 느낌도 둘 다 이렇게 톡 보스 기질. 네. 그러니까 60대 초반 보스, 80대 보스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최대의 경쟁자이고 민심에서는 월등하게 앞섰던 홍준표가 나 너 못 도와라고 했으면 빅뉴스라니까요. 상상을 초월한 뉴스지. 네, 근데 너무 비중 없이 다루고. 그게 만약에 비중 있게 다뤄졌으면 윤석열 지지율 폭락이거든. 언론들 진짜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해프닝 정도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 모욕감을 갖는 사람들은 청년들이라는 거지. 니들 아무것도 아니야. 40명밖에 탈당 안 했어. 라고 말하는 그 김재원의 만용. 네. 이것들이 제대로 좀 보도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